자, 오늘은 8단원 판별식 오늘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예요. 많아야 8단원입니다. 중간고사 범위는. 어느 때는 6단원인 경우도 있어요. 1, 2, 3, 5, 6, 7 이런 경우도 있고 많으면 8단원까지. 자, 내일은 진도는 안 나가고 두 차례 시험을 볼 테니까 1단원부터 8단원까지 내가 중간고사에서 이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를 내일 한번 보자고. 거의 다 정석하고 비슷하게 낼 거예요. 숫자만 바꾸든지 거의 똑같든지 숫자만 바꾸든지 연습 문제까지 잘 봐줘야 돼요. 판별식은 중학교 때부터 익숙한 내용이라서 이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야. 자, 우선 이 판별식을 쓸 때 2차 방정식은 개수가 실수라는 거예요. 개수가 실수개수, 이 전제입니다. 실수개수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쓸 때 우리가 x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하고 요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걸 분리를 시켜보면 마이너스 2a분의 b 그 다음에 2a분의 1 루트 요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근이 두 개가 나온단 말이지. 플러스 쪽으로 하나 마이너스 쪽으로 하나 두 개가 나오는데 요 루트 속에 들어가 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고 하면 양수라고 해보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양수라면 그러면 A, B, C가 실수였기 때문에 요게 실수죠. 그리고 요 루트 속에 있는 요 값도 플러스니까 얘도 실수가 되고 앞에 2a분의 1 곱했으니까 이것도 실수가 되죠. 그러니까 실수 플러스 실수와 실수 마이너스 실수가 되니까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수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그 뒤에 게 없어지겠죠. 없어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필요 없는 거지. x가 딱 하나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인데 x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거는 중근입니다. 중근은 이중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는 이제 이중근이죠. 왜냐하면 그냥 중근 그러면 이게 3중근인지 4중근인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에서의 중근은 이중근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중근이고 이 중근은 실근입니다. 그래서 이중 실근인 거예요. 유런이 오늘 생각이 복잡하네. 응? 뭐 고민이 생겼구만. 주중에. 아니, 주말에 뭐 고민이 생겼어. 응? 뭐 이렇게 생각이 많어. 또 잠 못 잤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번에 0보다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게 음수가 되니까 루트 속이 음수면 이거는 허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허수 쪽에서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이고 그 허근은 어떻게 나타나? 켤레근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루트 3i가 근이다. 그러면 또 다른 근은 뭐야? 요 i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인 요렇게 쌍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 다른
두 허근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중근이라는 거는 중근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서로 같은 두 실근. 그러니까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이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에요. 알겠죠? 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D 이렇게 얘기하죠? 근을 판별하는 식이에요. 해서 자, 이제 요 내용을 잘 기억을 하고 자, 문제 들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두 실근을 갖는다. 뭐야? 그렇지. 크거나 같답니다. 그렇죠? 자, 실근을 갖는다. 뭐야? 그렇지. 크거나 같다예요. 실근을 갖는다도. 서로 다른 두 말이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허근을 가지면 무조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거는. 그럼 중근으로서 허근은 있을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근데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x-i의 제곱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은 허근이 중근이죠. 근데 얘는 전개를 해보면 개수에 허수가 나타난다고. 이럴 때는 가능하지. 우리는 지금 개수가 실수인 것만 얘기하는 거야. 진서 졸립지? 아니, 것들이 진짜 밤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밤에 안 자면 아무 소용 없다니까. 도움 안 된다니까. 그래? 언제? 12시 잤어? 몇 시에 일어났는데? 딱 좋은데, 그러면? 졸림 일어서 사탕 줘? 사탕? 네. 너희들 그래서 저 학교 개학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보면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다 졸아. 진짜 잘하는 애들은 자기 관리를 잘한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못하는 애들이 맨날 꾸벅꾸벅 졸고 있고 밤에 막 공부함내 해가지고 막 2, 3시까지 버티다가 낮에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자, 잘 기억하고 우리 개수가 실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실수일 때. 그러므로 이 개수가 허수일 때에 이런 거를 얘기를 해주면 안 되겠고 개수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25쪽. 그 124쪽을 보면은요. 124쪽에 너무 124쪽을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판별식 한번 써보세요.
판별식이 뭐 나와? 뭔 소리야? 판별식에서 x 플러스 그런 게 왜 나와? 판별식 0 나오죠. 너 잠이 부족하면 얼마나 사람이 멍청해진지 알아? 어? 산수에서 다 계산 다 틀린다. 잠 제대로 안 자면. 그래서 미리미리 다 공부해 놓고 시험 때 수학 시험 보는 날은 전날에 쭉 검토만 하고 빨빨 자는 거야. 집에 와가지고 또 막 계산 실수했다 그런 말 하지 마. 다 지 잘못이야. 자기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판별식을 보면 절반의 제곱, 그러니까 절반이 이거잖아.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0 나온다고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판별식이 0이 되면은요, 실근이든 허근이든 무조건 중근이에요. 판별식이 0이면. 그런데 개수가 실수일 때는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실근인 거고, 개수가 허수일 때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허근인 거예요. 그래서 124쪽 그 얘기만 한번 읽어보자. 자, 124쪽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에서는 특히 다음에 주의해야 한다. 개수 ABC가 실수일 때 한해서 판별식은 의미가 있다. 자, 이를테면 얘는 뭐야? 개수에 허수가 등장했죠. 판별식이 0보다 크죠. 근데 판별식이 0보다 큰데 근을 구해보니까 허근이 나왔죠. 그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은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왜? 개수에 허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둘째, 실근이라고 하면 중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모두 말한다. 아까 얘기했지? 자,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중근도 실근. 왜? 지금은 개수가 실수일 때만 얘기하는 거야. 개수가 실수일 때만. 그래서 서로 같은 두 실근을 중근이라고 하고, 실근이다 그러면 중근인 경우 서로 다른 두 실근 경우를 모두 말해요. 그래서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고. 두 실근을 갖는다 그래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서로 다른 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답니다. 그 다음에 짝수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판별식이 0이 되면은 일단 중근이에요. 개수에 허수가 있으면 허근 중근이고, 개수가 실수일 때는 실근 중근입니다. 자,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알아두고 넘어가요. 125쪽.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기본 문제 8-1의 별표에나 3개.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한가? 고양이고에서 특히 많이 내는 시험 유형인데, 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 내가 다른 학교 수업을 할 때는 이걸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지는,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고양이고는 그냥 시험에 나와. 이 문제가 이게 시험에 단골로 나온단 말이지.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다음의 근을 갖도록 1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4분의 d를 쓰자. 자, 절반의 제곱이죠. 야, 4분의 d는 중학교 때도 제대로 배웠냐? 그럼 절반의 제곱이니까 뭐야?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근데 참 2차 부등식을 중학교 때 제대로 안 배우는 것 같은데, 그지? 2차 부등식 아예 안 배웠죠. 그럼 2차 부등식 얘기를 먼저 해야지. 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하고,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는 부등식하고 두 개를 놓고 보자. 자,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러면, 자, 인수분해를 해요. 그럼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답이 뭘까 그러면?
그쵸.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또는 2보다 크다가 답이고, 이거를 풀 때는 x-1, 인수분해는 똑같죠. 0보다 작답니다. 이때 답은 뭐죠? 1하고 2 사이가 되죠. 자, 왜 얘는 이런 답이 나오고 얘는 이런 답이 나옵니까? 그것은 이제 지금은 중간고사 범위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지나면 기말고사 범위인데, 기말고사 범위에서 내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할 거예요. 방정식하고 부등식하고 함수를 같이 생각해야지 분리시키면 안 됩니다. 자, 겉으로 보면 부등식이죠. 근데 이걸 그래프로 그려서 보면은, 자, y 하고 이름을 붙여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면 2차 함수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최고차항의 수의 플러스니까. 그러니까 x가 커지면 이게 제곱이 쭉쭉쭉쭉 커지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치켜 올라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x가 음수가 되더라도 이게 짝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000 마이너스 억 집어넣어도 양수니까 올라간단 말이야. 양쪽이 들어 올려지는 그래프예요. 그러면 얘는 x축하고 맞나 안 맞나? 이 그래프가 x축이랑 맞나요 안 맞나요? 만나죠. 만나는 점이 몇 개야? 뭐하고 뭐야? 그럼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자, 우리는 이 부등식을 푸는데 x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이게 양수값을 갖느냐라고 묻는 거잖아. 그러면 x에다가 요걸 집어넣으면 양수가 가죠? 맞네요. 양수가 같네요. 자, 요거 집어넣으면 양수가 가죠? 아니, 음수잖아. 요 x를 집어넣으면 양수값을 가져요? 양수잖아. 이렇게 답이에요. 이쪽이 답이에요. 양쪽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x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어야지 이게 음수값을 갖느냐잖아. 그럼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지는데 요 x값을 넣어야 음수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1하고 2 사이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다고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m 플러스 2 m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되죠. 그럼 답은 뭐예요? 네, 이렇게. 이래서 다 틀린다는 얘기죠. 이래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고 나왔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건 0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m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보면은 m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랑 m이 4보다 크다랑 나오는데 마이너스 4가 여기 있단 말이죠 지금. m이 마이너스 4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요렇게 내려줘야 돼요. 요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쓰고 싶으면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어? 단 m은 마이너스 4가 아니다라는 거를 넣어주든지 아니면 구간을 3개로 쪼개는 거예요. 어떻게? m이 마이너스 4보다 작다. m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m이 4보다 크다.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별거 아니네. 시험 볼 때 다 틀린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뭐 어쩌니 저쩌니 엄마한테 뭐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럴 다 소용없어. 알겠죠? 시험은 결과만 있는 겁니다. 자, 2번. 중근을 갔는데요. 그냥 그대로 판별식 영하면 되고 3번.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갔는데요. 0보다 작다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것이 자, 몇 차 방정식이야? 모른다 이겁니다. A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인지 1차 방정식인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2차 방정식하고 어쩌고저쩌고 A가 나오면 아, 이건 0이 아니구나라는 조건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제 8-1도 그렇죠. 유제 8-1도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는 0이 아니구나 라는 조건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유제 8-2번 해보세요. 이거 못 푸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됐어? 나왔어? 자,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이 2차 방정식이 근을 판별하래. 그럼 판별식 써야지. 자, 판별식은 이 짝수도 아니네. 그냥 b제곱 마이너스 4이 해야죠. 그냥 마이너스 4 이거네요. 자, 이제 저게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를 봐야 되겠지. 치호야, 어떻게 해야 될까? 전개해요. 요거 전개하면 너무 불편한데 이거 복잡하고. 전체적으로 식의 구조가 어떤 구조예요? 합차공식이 보여요? 합차공식이란 말이지. 이 뒷부분이 뭔데? EBC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합차공식을 쓰면은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요걸 다시 또 정리를 하면 b제곱 플러스 c제곱하고 플러스 2bc가 있잖아. 요게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는 거고, 요거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2bc의 마이너스 a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돼서 또 합차공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 다음에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앞에 거 마이너스 뒤에 거가 됐어요. 자, 이게 이제 양수냐 0이냐 음수냐를 봐야 되겠지. 문제의 조건을 다시 봅시다.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낸다 라고 했고, 그러면 이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낸다면 이거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니까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을 만들 조건이 뭐죠? 가장 긴 변보다 나머지 변 더한 게 커야 돼요. 그쵸. 근데 지금 어떤 게 ABC 중에 어떤 게 제일 긴 변인지를 모르니까 일단 두 변의 합이 다른 한 변보다는 커야 되니까 B 플러스 C가 A보다 커야죠. 이거는 플러스. A 플러스 B가 C보다 커야 되니까 플러스. 요거는 B에서 A 플러스 C를 뺐으니까 요거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0이 아니고, 0이 아니면 뭐야?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합했으니까 플러스겠죠. 따라서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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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B가 0이 아니다죠. 근데 B가 0이 아닌 것은 이미 얘들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나타낸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B는 양수인 거고,
이 조건을 따지는데 b가 0이 아니다라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a, b, 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그래서 음수가 나와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됩니다. 자, 요 식에서 요걸 전개하면 꼬여요, 식이. 이거 전개하면 힘들어지니까 전체를 보면 이러한 구조다라는 걸 알아채야죠. 자, 126쪽으로 가볼게요. 126쪽에 기본 문제 자, 1번을 보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도록 실수 a, b의 값을 정하여라. 자, 앞에서 배운 내용이 들어가 있네. 뭐야 그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뭐죠? 항등식. 그 다음에 중근을 갖는다 그러면 판별식이 0. 그러니까 지금 배운 판별식이 0인 거하고 그 다음에 저 앞에서 배웠었던 항등식 이 개념이 같이 들어가 있는 문제죠. 자, x제곱 마이너스 자, 이게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일단 판별식이 0인데 k 값에 관계없이 판별식이 0이에요. 중근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이 되는데 그게 k 값에 관계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중근을 갖는데 k가 뭐가 되든 상관없이 판별식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판별식이 뭔데? 절반의 제곱, 4분의 d 쓰면 되겠죠. 4분의 d 쓰면은 k-a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뭐야? k제곱 0이다 이거죠. 그런데 요것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서 이거 0 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이 자체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데 그게 k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 거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니까 판별식이 0인데 그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 전개를 해보면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죠. 자, k가 2차 없어졌습니다.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모 k 플러스 모는 0 한 다음에 요게 0, 요게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ak예요. 이것도 지워지네. 나왔다. 뭐야? a가 0, b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자, 2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같을 때 유리수 PQ의 값을 구하라. 이건 뭐겠어? 일단 두 근이 서로 같을 때라는 말은 중근을 갖는다는 거와 똑같아요. 그럼 판별식이 0이죠. 자, 판별식이 0인데 유리수 PQ 앞쪽 단원에서 배운 거 뭐? 앞쪽 단원에서 뭐? 이게 앞뒤 단원이 연결이 돼야 되는데 앞에 건 싹 까먹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자, x제곱 플러스 p 플러스 2루트 2x q 플러스 4루트 2가 0. 자, 두 근이 서로 같다 하면 중근이에요. 그럼 판별식이 0이에요. 뭔데? p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4 q 플러스 4루트 2가 0이다 이거예요. 근데
근데 뭐라 그랬어? 유리수 PQ라고 그랬잖아. PQ가 유리수니까 얘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유리수, 여기 유리수, 요 놈이 0, 요 놈이 0 해줘야죠. 어느 단원에서 배웠어 이거? 실수단원 5단원에서 배웠어요. 요 개념이 뭔데? 제목이 뭐야 이게? 무리수가 같을 조건이죠. 무리수의 상등. 그래서 자 A, B가 유리수일 때 A 플러스 B 루트 2가 0이면 뭐였어? 요게 0, 요게 0이었잖아요. 6단원에서는 A, B가 실수일 때 A 플러스 B I가 0이다. 요게 0, 요게 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판별식이 0인데 자 얘는 뭐야? 항등식하고 연결을 했고 얘는 무리수가 같을 조건, 그걸 무리수의 상등이라고 그랬죠. 서로 같다, 상등. 무리수의 상등하고 연결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제 8-3이 K 값에 관계없이 그랬으니까 이게 항등식이랑 연결한 거고 유제 8-4는 이건 무리수가 같을 조건하고 연결한 겁니다. 자, 이쪽은 내가 끝까지 풀이를 거의 다 해줬으니까 요건 말만 했죠? 요거는 여러분이 확인해 보자. 자, 유제 8-4번 해보세요. 그게 뭐가 돼야 되는데? 그래, 이퀄 0 써야지 그러면 옆에다가 이퀄 0 그래. 그런 거 생략하지 말고. 응? 네가 지금 잠을 3일을 안 잤냐, 4일을 안 잤냐, 왜 이래 지금? 판별식에서 여기 x가 왜 나와 여기? 뭐 한 거야 지금? 이 뭐 한 거야? 그냥 정리했어.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하다니까. 갑니다. 자, 127쪽. 판별식의 활용. 우선 실수 조건의 활용하고 완전 제곱의 활용이 있는데 보기 1번하고 보기 2번하고 문제를 보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해가 돼요. 자, 우선 실수하고 자, 허수를 구별지는 가장 큰 특징들이 뭐가 있어요? 실수에만 있는 성질, 허수에는 없고. 그런 게 뭐가 있어?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제곱해서 양수? 왜 그런 건데, 왜? 실수에는 양음의 개념이 있을 때는 무조건 실수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은 실수에만 있는 거예요. 허수에는 없어요. 그 다음이 대소의 개념이에요. 서로 다른 두 수가
아, 이게 이거보다 크네. 아, 이게 작네 하는 건 실수에만 있는 거예요. 허수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자, 3 플러스 i가 크니 2 플러스 i가 크니 놓고 보면 야, 이게 커 이게 커. 이게 크네. 이게 크네. 3 플러스 i에서 2 플러스 i를 빼면 1 양수 나오잖아. 이게 크네. 그러면 a에서 b를 뺐을 때 양수가 나왔을 때 a가 b보다 크네 라고 대답하는 거는 실수에서만 통하는 얘기예요. 허수는 이쪽에서 이쪽을 뺐는데 양수가 나와서 그럼 얘가 크다. 그런 개념이 없다고요. 허수는. 아예 대수의 개념이 없어요. 알겠죠? 우리가 말하는 수직선 뭐야? 실수직선이야. 실수직선에서는 0을 기준으로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고 오른쪽의 숫자가 더 왼쪽에 있는 숫자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냐? 그럼 3 플러스 i가 여기 있어? 2 플러스 i가 여기 있고?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수, 음수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실수는 제곱을 하면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실수는 음수니까 제곱하면 양수. 요거는 원래 양수니까 제곱하면 양수. 요건 0이니까 제곱하면 0. 그래서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자, 보기 1번을 보면 이거는 나중에 뒤에 가면은 부정방정식이라는 단원에서 또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는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5 이퀄 0을 만족하는 실수 x하고 y를 구하시오 이거죠. 자,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지금 이거는 x하고 y가 두 개가 막 뒤섞여 있는데 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걸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y는 그냥 상수 취급을 하는 거야. 일단 x가 우선인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을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보자. 의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그러면 일단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x의 입장에서 보면은 x의 2차, x의 1차 이건 상수항 취급을 하는 거예요. x가 봤을 땐. 됐죠? 자, 그런데 문제를 보니까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실수 x, y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수 x, y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x가 실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x가 실수야? 그러면 얘는 이 식을 우리는 지금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데 x가 실수니까 실근을 갖겠구만. 그럼 뭐죠? 아,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구만 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판별식 쓰면은 절반의 제곱 AC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러면 y 플러스 2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겠죠. 이제 어떻게 풀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y가 뭐라고 그랬어 이제 y에 대해서 신경을 써보자. y가 뭐라고 그랬어? 실수. 그럼 y 플러스 2도 실수죠. 그럼 실수의 제곱은 원래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같다며. 그럼 0일 수밖에 없죠.
음수는 아니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0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y가 마이너스 2예요. 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요거는 뭘로 바뀌어요? x제곱 마이너스 x. 자, y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다. 그럼 뭐 나오는데요? y에다 마이너스 2 넣어봐. 4 마이너스 8 플러스 5. 그래서 뭐야? 1 나오잖아요. 그럼 다시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죠. 그래서 x는 뭐예요? 1입니다. 요렇게 푼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다음에 뭘 해야 돼?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진서 어떻게 공부해야 돼? 한 번 더 다시 풀어봐요. 좋아요. 연필 내려놓고서 딱 문제를 음미하면서 아 이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겠다라고 푸는 거 좋아요. 쉬워. 어떻게 해야 돼? 인정? 유런이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했을 때는요. 그래? 그럼 어디 y에 관해서도 해볼까? y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관점에서 또 해봤어요.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 다른 답이 나와야 돼? 똑같은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다 이해를 하는 거야. x에 대해서 봐도 되고 y에 대해서 봐도 되는구나. 생각을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저렇게 바꿀 수 있구나. 그게 공부란 말이죠. 그래야 그게 개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y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해서 풀어보세요. 어때? y에 대해서 나와? 똑같게 나와? 그러니까 저런 식을 보면은 이거는 xy가 섞여 있네. 근데 x에 대해서는 2차 방정식이고 y에 대해서도 2차 방정식이고 근데 x가 실수라 그랬어. 그럼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 y가 실수라고 그랬어. 그럼 y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 관점은 저 뒤로 가서 11단원에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공부를 해두면 11단원에 가서 얘가보다 훨씬 복잡하거든요, 식이. 그래도 똑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보기 2번. x에 관한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래. 자, 이게 지금 현재는 2차 식이라고만 했지 2차 방정식이라고 안 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자, 얘가 (2차 식이야 2차 방정식이야? 그럼 2차 식이죠. 근데 이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래. 완전제곱식이에요? 완전제곱식이죠. 이거 딱 봐도 완전제곱식이잖아. 완전제곱식 되잖아. 그럼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중근 갖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라면 그 2차 식을 2차 방정식으로 바꿨을 때 중근을 갖는 거니까 이미 2차 식에서도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된다? 0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식이 완전제곱식이다? 그럼 판별식이 0이네가 된다는 얘기예요. 방정식이 아니어도. 대신에 여기서도 뭘 조심해야 되죠? x에 관한 2차 식이라고 했으니까 k는 0이 아닙니다. 그 조건이 항상 숨어서 쫓아다닌다는 거야. 그거 실수하면 안 됩니다.